자, 오늘은 수원과 동탄. 자, 수원과 동탄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성장, 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바로 경부고속도로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경부고속도로에 다 압축되어 있다. 자, 한번 그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한강의 기적에서 시작됐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경부고속도로를 깔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이 시작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의 그 어떤 그 도시 개발의 첫 시도는 이 분당 신도시였죠. 분당 신도시. 자, 이 분당 신도시는 이때 분당 신도시를 만들 때만 해도 강남의 어떤 대체지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큰 평수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있어 왔고, 자, 그때만 해도 여기는 배드타운이었죠. 배드타운. 뭐 실질적으로 배드타운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곳이 이제 뭐 분당선도 들어오고 신분당선도 들어오고 강남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여기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왔죠. 뭐 네이버, 두산, 뭐 기타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의 커다란 한 축, 제조업이 한 축이라면 그 어떤 반대축에는 벤처기업이 있었죠. 자, 그 기업들이 바로 판교에 들어온 거죠. 자, 판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판교가 대한민국의 벤처타운의 어떤 성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경부축은 배드타운에서 어떤 자족 기능을 갖는 도시로 발전한 거죠. 자, 발전하다가 분당의 어떤 판교 벤처밸리에 어떤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주거지가 모자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용인 수지 지역이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됐겠죠. 뭐 수지야 물론 처음부터 이제 개발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용인의 어떤 택지지구들이 아주 구석구석 다 개발이 됐죠. 그래서 용인도 역시 배드타운이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 경부축이 내려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걸 자꾸 설명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동탄이라는 도시를 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설명과 배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축이 발전하기 위해서 발전하는데 제일 기여했던 것은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죠. 뭐 반도체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쌀이죠. 쌀. 그 이병철 회장님의 말씀대로 전자산업의 쌀이다. 자, 그 말이 핵심이죠. 자, 그것을 이제 삼성전자가 수원에 반도체 공장, D램 공장을 짓겠죠. 제가 알기로는 뭐 부천에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천안에도 있는데 여기에 뭐 연구소도 다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여기에 있고 자 그렇게 된 거죠. 여기 또 여기 화성과 이곳 자 이곳에서 또 모자르니까 평택 고도까지 가서 이제 뻗어간 거죠. 자 그리고 LCD 뭐 그리고 그거 뭐 삼성 코닝, 삼성 정관은 삼성 SDI는 천안으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삼성은 제조업 기반을 수원에서 평택, 천안까지 이 라인에 구축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경부축이 벤처기업과 제조업이 어우러지면서 커다란 대한민국의 성장을 하는데 기여를 한 거죠. 자, 이런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이 수원이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지죠. 여기는 교통의 요지인 수원이라는 도시는 기업도시 또는 교육도시. 자, 뭐 성균관대학교, 이 삼성에서 지원하는 학교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경희대학교 분교, 자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 뭐 이렇게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런 도시로 커갔던 거죠. 근데 이 도시가 커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의 수요, 자꾸 이쪽도 기업들이 들어오고 여기 뭐 하이닉스도 있으니까 저 용인에 이 경부축은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보면 되죠. 반도체 클러스터.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경부축은 주거지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이 수원에서의 어떤 그 확장, 수원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였죠. 자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수요, 그리고 서울 자체에서 늘어나는 어떤 또 수요. 뭐 강남이 대한민국의 직장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의 수요를 어떤 감당하기 위한 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가 이 경부축을 해서 계속 진 거죠. 보시면 뭐 이런 산자락 밑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빼곡하게. 자, 제 생각으로는 뭐 아마 맞겠죠?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경제축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축이 발전하면서 이 동탄까지 왔다. 이 동탄에 한 70만에서 80만 도시를 지금 계획해서 이제 1은 완성을 했고 지금 2는 입주를 하고 있다. 자, 입주를 하고 있고 몇 년 내에 이제 70만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동탄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가 이제 수원의 어떤 그 아파트의 어떤 건설 역사, 자, 그것을 한번 복기를 해서 그 동탄이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확장해 나갔나.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자, 영통이라는 도시가 대략 그 삼성전자의 그 직원들이 많이 사는 그 최고의 주거지. 자, 여기가 요즘 핫한 지역인데, 자, 여기가 아마도 그 97년에서 한 2002년 사이, 늦게진 건 한 2002년 사이, 평균 뭐 한 20년 정도 된 지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탄동이 만들어졌겠죠. 아마 이제 이게 그 분당선을 라인을 타고 만들어졌겠죠. 분당선을 타고. 여기 뭐 정자동도 한 1, 2년 사이, 뭐 그 정도 한 97년에서 한 2000년 사이, 여기도 역시 만들어졌을 거다. 자, 그리고 동탄원이 2007년도 입주를 시작했겠죠. 2007년도. 자, 그리고 수원의 최고급지, 자, 신분당선 라인을 타고 2012년도 정도에 만들어졌다. 수원이라는 도시가 많은 어떤 기업들이 내려오고, 어떤 또 그 자회사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삼성의 직원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택지 개발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파트 수요가 필요했겠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바로 이제 동탄원이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들이,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낡아지니까 10년차, 20년차가 돼버리니까 바로 이제 동탄2로 이사를 많이 온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도시는 바로 동탄 1, 2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동탄이라는 도시를 수원과 어떤 경쟁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자,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성질은 다르지만 대전과 세종의 관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기 자산의 어떤 그 가치 상승을 예상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통이나 뭐 요즘 수원에 구축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갭 투자로. 자, 근데 이런 지역들은 바로 이런 그 경기권, 경기 남부권, 이런 주변 도시와의 그 어떤 공급 물량에 따라, 그리고 어떤 아파트의 연차에 따라, 입주 물량에 따라, 잘못하면 역전세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세를. 특히 구축들은, 또 신축들은 물량이 몰릴 때 또 역전세를 맞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경기도 수도권 시장의 갭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절대로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 이런 그 도시의 역학관계, 옆에 있는 용인과의 역학관계, 분당과의 역학관계, 그 다음에 이 주변 도시, 경기도 수원과 동탄과의 역학관계, 자,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탄은 일단은 깔끔한 신도시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 동질성이 뛰어나고 계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컴팩트한 도시라는 거죠. 현대생활 라이프에 잘 맞는 도시, 그런 도시들이 이제 신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도시라는 게 교통이 불편하면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동탄과 수원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또는 인프라를 가지고 한번 이 시간을 비교를 해보고, 시간이 오버되면 다음 시간에 또 비교해보고,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비교를 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수원과 동탄, 수원은 어떤 그 경기도 도청세지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떤 구도시죠. 자, 그리고 그런 구도시에 어떤 새로운 신도시가 가미되는 어떤 그 복합적인 도시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도시는 어떤 그 계속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시라는 거죠. 이런 도시가 쇠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신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와 전통이 짧은 데죠. 대신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도시이죠. 자, 그렇지만 어떤 그 도시가 뭐랄까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그 기업이 쇠퇴한다거나 뭐 어떤 변화의 요인에 의해서 변수에 의해서 도시가 쇠퇴를 하면 구도심은 쇠퇴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구도심은 그 자체가 자생력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떤 한 가지 변수에 의해서 쇠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신도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동탄이라는 도시는 어떤 이 삼성이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한 그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반도체가 정말 어려워진다든지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참 변수죠. 자, 그런 점이 어떤 약점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그 LCD 시장이라고 하죠. 이 중국의 저가품에 의해서 요즘 우리가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파주 LCD가 대규모 감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30%만 감원해도 몇천 명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상권이 죽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거제도에서 이제 조선업이 어떤 하강세를 겪으면서 거제도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제도 지갑이 또 폭락했죠. 자, 그런 변수가 이런 동탄에는 있을 수 있다. 자, 여기도 이제 삼성의 반도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자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는 수원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수원의 강점은 다양한 인구들이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 몇백 년의 전통을 가진 도시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어느 도시가 좋다, 어디가 유명하다, 제가 수원이 좋다, 동탄이 좋다. 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변수들이 도시가 가지고 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좀 그런 위험한 신호가 나올 때는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된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과 동탄을 비교할 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이 수원이라는 시장은 예를 들어서 그 체급으로 비교하면 헤비급이다. 아주 뭐라고 하죠? 맷집이 강하고 주먹이 센 헤비급이다. 자, 여기는 그러면 어떤 데냐?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노쇠한 헤비급. 자, 그리고 여기 동탄은 뭐라고 할까요? 웰터급인데 아주 테크닉이 뛰어난 웰터급.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그건 또 잘하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날쌔고 빠른 그런 최고의 테크니션이 있는 이런 그런 웰터급의 그런 선수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약간 좀 한물 간 헤비급의 선수 두 개가 붙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비유를 한번 보자. 그냥 여기가 헤비급이고, 이 전성기의 헤비급이고, 여기가 웰터급이면 상대가 안 되겠죠. 자, 그런 여지를 두고 좀 보자. 자, 그렇게 한번 해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입지와 교통 인프라를 한번 보시죠.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입지. 자, 동탄과 수원은 입지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동탄은 최고의 장점, 경부고속도로 이 라인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SRT가 들어오고 GTX A를 건설하고 있죠. 자, SRT면 수서까지 15분입니다. GTX면 삼성역까지 20분 거리다. 자, 그리고 차로 가도 엠버스로 가도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바로이다. 그런 점에서 교통과 입지는 별로 꿀릴 게 없다. 수원에 비해서. 자, 다만 ITX 새마을호 노선이 없다. 자, 이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아니니까 여기 GTX SRT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 동탄의 강점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동탄에 사시는 분 중에
대한민국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 그 입지로서 기본적으로 서울을 많이 가니까, 자, 서울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가니까, 자, 그리고 남쪽으로 가기도 편하다. 자, 그런 점에서 동탄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바로 그 점이 제가 나중에 동탄과 세종을 또 비교를 할 텐데, 그 동탄과 세종의 관계도 그런 점에서 묘하게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떤 경쟁 관계도 되고, 그리고 이 사이즈 이게 이제 70만에서 80만을 가는 도시니까 세종도 70만에서 80만이다. 그리고 도시의 형태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원형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스타일이,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저희 인사이트는 도시에 대한 연구입니다. 도시에 대한 연구. 그 도시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를 해야 그 도시의 가치가 보이는 거죠. 어떤 그 통계, 차트, 특히 뭐 차트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부동산을 사서 장기로 가져가야지 큰 수익이 얻어날 수 있는데, 한 도시가 예를 들어서 이 동탄이라는 도시가 하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런 입주 물량이라는 건 나오는 게 고작해 3년 아닙니까? 3년? 그 3년의 입주 물량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런 거에 너무 혹해서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게, 강사들한테 설명 듣고 하는 게 단타 아닙니까? 단타? 자, 그래가지고서는 절대 큰 자산을 만들 수 없다. 자, 그렇게 단타를 많이 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위험한 전쟁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약간 얘기가 바깥으로 샜는데, 그 입지가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입지가 이렇게 좋다. 동탄은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중간에 지점에 있어서 전국으로 어떤 다니기 좋은 입지다. 그리고 경부 핵심에 있다. 자, 수원도 나쁘지 않다. 수원에서 뭐 경부 타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자, 그리고 새마을호 있고, 그 다음에 KTX 역시 뭐 지금 이쪽으로 연결해서 지제역 쪽으로 연결해서 또 시간을 단축하는 노선을 만들고 계획 중이고, 그 다음에 GTX-C, 자, 뭐 한 10년 뒤에, 뭐 8년 뒤에, 10년 뒤에 들어오겠지만,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입지로 보면 서로 별 차이가 없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변수를 봐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탄이라는 도시는 어떤 체력이 약하다. 이쪽은 헤비급이다. 왜 체력이 약하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도시는 이 도시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백지 상태라는 거죠. 백지 상태. 물론 자족 기능을 가지려고 여기 벤처밸리를 만들어 놨죠. 자, 근데 그 벤처밸리가 동탄 테크노밸리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가 아직 뭐 기업이 입주한 건 아니겠죠. 자, 기업이 입주한 것도 아니고 광역 비즈니스 센터인가요? 자, 여기도 이제 어떤 초고층 빌딩이 들어와서 어떤 그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아직 완성된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이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 수요가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변 도시에서 어떤 신규 아파트의 신도시, 자, 그런 매력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수원에서 구축을 팔고, 자, 이제 수원의 구축이 잘 팔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겠죠. 이제 이쪽으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잔금을 준비해야 되니까 매물을 막 내놓는 거죠. 자, 그걸 요즘 투자자들이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 아파트의 구축은 나중에 누가 받아줄 것이냐? 자,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한번 서로 고민을 해보고요. 자, 이 동탄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도 들어올 것이고, 자회사 다니시는 분도 들어올 거지만, 어떤 좀 들어오는 어떤 그 수요층이 어떤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대학에 있어서 대학교가 들어온다든지, 여기에 뭐 어떤 공공기관이 있어서 들어온다든지, 어떤 연구소가 있어서 들어온다든지, 구도심 수원처럼 그런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도시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떤 그 불안을 겪는다든지 어떤 그렇게 되면 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는 얼마나 빨리 자적 기능을 갖느냐. 자, 그런 점이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도시 간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자, 여기는 신도시는 동일한 어떤 계층들, 비슷한 계층들이 모여 사는 동질성이 뛰어나다. 자, 계획도시이다. 깔끔하다는 거죠. 이 도시 자체는 깔끔하다는 거죠. 요즘, 그리고 상권의 이용이 너무 편하다. 컴팩트하다는 거죠. 자, 항아리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중심 상권이 몰려 있고, 자, 그래서 요즘 현대 생활의 라이프에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이주가 이쪽으로 이주를 해온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자체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여기에 자족 기능을 갖기에는 앞으로 한 10년의 세월이 걸릴 수 있다. 자, 그 10년간의 세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족 기능의 질, 수요, 어떤 양과 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이 도시의 어떤 발전의 각도와 속도가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발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느리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단점이라는 거죠. 자족기능을 갖는 속도가 느리다. 자, 근데 이 구도심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주민의 동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말 그대로 주거의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와 빌라, 원룸, 단독주택 섞여 있다 보니까 또 외국인도 거주 비율도 높고 중심가 쪽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혐오 시설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혐오 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교육 조건이 좋은 이곳으로 이주를 해오는 거죠. 말 그대로 혐오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장촌, 모텔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술집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퇴폐 시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구도심보다 뛰어나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구도심은 그런 거 빼고 어떤 중장년 노년층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죠. 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또 신도시 가면 불편하죠. 자, 그런 또 수백 년 동안에 만들어진 인프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다양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음식점이라든지 신도시의 음식점은 좀 획일화된 게 있고 구도심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맛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통의 맛집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학원가도 잘 형성이 돼 있고 여기도 또 역시 학원가가 형성이 되지만 속도가 느리겠죠. 왜냐하면 입주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가 하나 자리 잡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구도심도 역시 이제 주거 환경이 안 좋다. 좋은 곳은 좋지만 이 광교같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곳은 좋지만 이런 구도심 그리고 너무 영통지구는 또 아파트가 낡았고 이런 구도심은 이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대규모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나마 이제 여기는 8달은 6, 8, 19역이 그래도 큰 블락으로 12,000가구 이상 해서 개발이 되지만 이 또 다른 지역들은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수원역 주변은 이런 쪽은 또 개발이 안 되니까 빌라의 주거지와 단독의 주거지와 고급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와 이렇게 동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화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쉽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이 단점이다. 자, 이런 단점들을 보완만 하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수원으로 다시 리턴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런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그것이 문제죠. 근데 이게 단기간에는 안 된다. 자, GTX-C도 들어오는데도 8년에서 10년 걸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주변에 재개발이 되는데도 이게 한 20년 이상 걸리겠죠. 이 전 지역이 어떤 블락 전체가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깔끔하게 신도시처럼 만들어지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다. 자, 그런 점이 또 단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 그런 도시의 발전이 있다는 거죠. 동탄과 수원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개의 도시를 비교할 때 가장 편한 게 대장이죠. 대장 아파트를 가지고 대장 아파트나 또는 어떤 대장의 택지지구, 대장 신도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대장의 블록. 자, 수원의 대장의 블록은 역시 광교 신도시죠. 자, 광교 신도시 중에
뭐 굳이 뭐 대장 아파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가장 그 시세가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 광교 중앙역이죠. 중앙역에 있는 광교 자이넨 힐스테이트. 자이넨 자이도 있고 여기 8사 기준으로 그냥 편하게 보시죠. 편하게 보시면 11억 6천 뭐 평균 한 12억 정도 하네요. 12억이라는 겁니다. 광교에서 8사가 12억이다. 그리고 이제 차후의 구도심에서 어떤 그 중심 아파트 8달 재개발이 한 8억 정도 지금 현재 뭐 망포도 한 8억에서 한 9억 사이 정도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광교는 신분당선을 타고 30분이면 간다는 겁니다. 이게 고정된 어떤 상수죠. 고정된 인프라죠. 인프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동탄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동탄의 대장은 바로 이제 동탄 SRT역에 있는 우프안이죠. 여기 동탄 SRT가 있어서 지금 현재 수서까지 15분, GTX-A가 이제 건설되면 강남까지 20분. 현재 가격은 하나 꿈에 그리니 한 8억 6천 정도. 8억 6천, 7천, 뭐 9억까지도 찍네요. 8억 7천에서 한 9억 정도. 그러면 한 3억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GTX-A가 노선이 들어오면 여기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물론 좀 더 올라가겠죠. 여력이 있겠죠. 그러면 가격이 이제 과연 그 광교 그 중앙역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와 여기 가격이 이제 가격차가 얼마나 될까? 아니면 동등하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GTX-A 노선이 돼서 20분 안에 삼성역에 도착한다. 그러면 30분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다. 시간상으로 빠르니까 광교에 비해서 여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점이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점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광교 신도시 자체는 그 신도시 자체가 전체가 어떤 아파트의 가격에 편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고급 수요가 어떤 고급지로서 고소득군들이 들어와서 좋은 학군을 형성했겠죠.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탄 신도시는 이제 광교와는 달리 이 가격의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이 동탄역에 있는 아파트와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있는 아파트와 남동탄, 북동탄, 남동탄 그리고 이 뒷블록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편차가 매우 크다. 그러면 그 광교보다는 어떤 동질성에서는 떨어진다. 어떤 그 소득군에 있어서는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그 편차가 좀 심하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학군 형성에서는 광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또 그것을 한번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 수원과의 비교해서는 그런 어떤 그 학군의 질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광교에 비교하면 또 얘기가 또 틀려진다. 이제 그런 점이 관건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소득군들이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좋은 학군을 형성하느냐. 그것에 따라 좋은 학군을 형성한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좋은 직업군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가 고급지가 돼서 좋은 직업군들이 많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다니신 고소득군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온다. 그런 이주 수요가 많아서 좋은 학군을 형성한다. 그러면 좋은 학군이 형성돼서 이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죠. 그러면 좋은 학군 형성되면 또 다른 수요들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느냐. 그리고 여기가 우프안, 최소한 우프안 지역의 동탄역에 있는 이 역세권이 GTX-A가 들어왔을 때 광교를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광교와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 동탄 신도시는 어떤 많은 변수도 있고 어떤 그 경쟁의 수원과의 경쟁을 수원 구도심과 또는 광교와의 경쟁은 바로 그러한 그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